나를 질투나게 하는 사람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질투심을 느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를 빛내는 소프트 지식 준스 다이제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무심코 SNS를 막 보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소식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인이 쓴 책이 너무 잘 돼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거나 어떤 친구가 나는 망설이기만 했던 투자를 해서 갑자기 그게 너무 잘 돼서 벌써 경제적 자유를 이루거나 아니면 나는 생각만 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서 멋진 CEO가 된 친구를 보거나 그럴 때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내가 괜히 작아 보이고 그럴 때 있죠.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뭐가 부족할까? 하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때론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질투심에는 신기한 면이 하나 있어요. 원래 세상이 좀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 모든 게 더 잘났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쁘고 정말 돈도 너무너무 많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볼 때, 딱히 뭐 질투심이 든다기보단 그냥 잘 됐다,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뭐 하나만 나은 것 같은데 그 하나가 그렇게 신경 쓰이고 괜히 내가 너무 바보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질투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질투심을 느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투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질투심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런 척도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나의 삶의 열정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투심이라는 거를 이해해 볼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이 질투심에 관한 내용은 2025년 가장 많이 팔린 책 바로 이 레댐 이론, 이 책의 질투심에 관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멜 로빈스가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내가 원하던 것을 나보다 먼저 성취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겼다고 생각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성공을 내 실패로 여겼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를 느끼는 대상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재벌이라 유명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도 있었던 걸 해낸 사람이죠. 내가 생각만 하고 있던 사업을 먼저 시작한 친구, 내가 미루고 있던 다이어트를 멋지게 해낸 동료, 내가 포기했던 꿈을 이룬 선배. 왜 하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질투심을 느끼면서 힘들어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때 시작했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 질투심 속에는 사실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나도 그걸 원해. 나도 그거 하고 싶었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질투심을 느끼는 우리는 보통 그 마음을 외면합니다.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빨리 이룬 지인이나 친구를 위해 100% 기뻐하지 못하고 약간은 슬퍼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요. 그래서 우린 부정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혹은 자책합니다. 먼저 부정하기. 나 질투하는 거 아니야. 난 별로 안 부러워. 하면서 아닌 척하기. 두 번째, 합리화하기. 저 사람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 원래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면서 넘어가기. 세 번째, 자책하기. 이게 제일 나쁘죠?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난 정말 못난 사람이야. 하면서 나를 미워하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질투심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깊게 쌓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칼 융의 이론, 그림자 이론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칼 융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림자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의식적 삶에서 덜 받아들여질수록 더 검고 짙어진다. 즉, 내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나의 감정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질투심을 외면하면 그 감정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정면으로 직시하면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였다면 축하드립니다. 가장 힘든 걸 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엔 이 질투심을 정말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깊게 응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는 왜 질투를 느끼는가? 나는 왜 힘든가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나한테 부러운 친구가 있다면 나는 이 친구의 어떤 점 때문에 부럽고 뭐가 힘든 건지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억눌린 욕구를 알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유튜브로 성공을 해서 부럽다면 그 마음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나도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억눌린 욕구는 나도 나를 표현하고 싶어. 이런 표현 욕구가 억눌려 있는 상태라서 친구가 부러운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동기의 승진이 질투가 난다. 이러면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표면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나도 성공하고 싶어, 나도 1등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취와 인정의 욕구가 억눌려 있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칼융의 그림자 이론을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융은 말했어요. 이렇게 빙산이 있으면 의식이라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 바로 의식인 거고 그 나머지 부분 있죠. 그것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이 무의식은 너무 깊어서 깊이와 범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식에서 부정한 것들은 그림자가 되어서 이 무의식 속에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인정받고 싶은 나는 그림자가 되고 나는 욕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성공하고 싶은 나도 그림자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질투심을 느꼈다는 건 바로 이 무의식에 있는 그림자들이 건드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 욕구를 억눌렀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욕심부리면 안 돼, 겸손해야 사랑받아, 튀면 큰일 나,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이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우리를 또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은 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나, 나를 표현하고 싶은 나,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들의 억눌린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나는 숨기고 싶었던 그런 욕망을 뿜뿜 하면서 또 실제로 성공도 하고 또 그걸 막 공유를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어떤 면이 자극이 돼서 우리 마음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내 안에 그림자가 나도 여기 있는데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질투심입니다. 이 억눌린 욕구를 그냥 방치하면 아마 여러분은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식화되지 않은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검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내 욕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욕구도 내 거예요. 내가 부정한다고 어디 안 가요. 자, 그럼 이제 내 억눌린 욕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욕구를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질투나게 하는 사람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질투심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배 아프게 하는데 왜 고마워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가야 하는 어떤 방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 내댐 이론의 저자 멜 로빈스가 책에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질투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해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 이미 해낸 길을 따라가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벌써 그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 줬으니까요. 그러니 질투심을 느낄 때 생각하세요. 고마워. 내가 뭘 원하는지 보여줘서. 고마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내가 느낀 질투심, 그 에너지를 그 성공을 이룬 지인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미워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데 쓰도록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았던 거야. 저 사람이 특별한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배워보자. 나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 하면서 질투가 나면 날수록 고마워. 나도 노력할 거야. 하고 힘을 내보는 거죠. 질투심을 에너지로 전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한번 질투심이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5단계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질투심 인정하기. 내가 솔직히 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합니다. 두 번째, 회피하지 않기. 내가 왜 배가 아픈지, 뭐가 부러운지 직시하고 알아냅니다. 세 번째, 질투심이라는 그 감정 속에 숨겨진 나의 욕망을 찾아내기. 그 억눌린 욕망이 뭔지 알아냅니다. 네 번째, 내 억눌린 욕망, 그 그림자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기. 그런 것도 나야 라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마지막, 질투 에너지를 생산성으로 전환하기.
분노를 열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배가 아파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책망하지도 마세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마워, 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줘서. 고마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서. 이젠 내 차례야. 여러분, 주어진 패는 바꿀 수 없어도 가진 패를 가지고 내가 인생이라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열심히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투심을 에너지로 바꿔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